집합 세 번째 시간이야. 집합 3. 집합 세 번째 시간. 진부분 집합이야. 페이지 18쪽. 진부분 집합이야. 자, 한번 보자. 뭐라고 되어 있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면서 A와 B는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뜻이야. 뜻에 대해서 정확히 가자는 거지. 진부분 집합이란 것은 A가 두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A가 B에 포함되면서 같지는 않다는 거야. 즉, 그냥 표현들을 이상하게 하면 A는 진짜 한 부분이 된다는 거지, 같지는 않은 거야.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포함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A에 포함되면서, 집합 A가 B에 포함되면서 A랑 같지 않은 거. 그래서 뜻 그대로 이때를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분 집합 중에서 왜 제일 크거나 원소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지. 즉 포함되면서 자기 자신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읽어보면 동그라미 2번 밑에 집합 A가 B의 진부분 집합일 때 A는 B에 포함되면서 B의 원소 중 A의 원소가 아닌 것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해석을 잘 해줘야 되겠지. 즉 같은 거 딱 같으면 모든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제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재해석적 다른 부분을 해줘야 돼. 예제 보면 A가 1, 3이고 B가 1, 3, 5라면 A는 진짜 부분집합 1, 3이니까 5가 없잖아. 안 들어가는 이런 원소가 있을 때 우리는 뭐다?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자. A의 원소가 첨자를 보여서 A1, A2, A3 즉 점점점에서 n개, A의 n. 즉 A는 원소의 개수를 n개 갖는 집합으로 일반화시켰어. n개가 있다 하자. 부분집합 개수와 진부분집합 개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부분집합 개수는 어떻게 했었냐면 2는 고정이야. 2는 고정이고 여기다 뭐다?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해주는 것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야. 부분집합 개수야.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이해를 해. 진부분집합 개수는 뭐만 아니면 돼. 자기 자신, 같지만 않으면 되지. 같은 집합은 항상 몇 개 존재해? 하나가 존재하게 되겠지. 그래, 같은 거는 항상 한 개가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진부분집합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에다가 원소의 개수 있는 거에다가 항상 얼마를 빼준다? 1을 빼주는 거지. 같은 거는 항상 한 개가 존재해. 한 개가. 자, 쉽게 한번 보자. 일단 기계적인 학습이 되겠지.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잖아. 그러면 부분집합 개수는 한번 다 해볼게.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부분집합 개수니까 한 개. 그 다음은 1이라는 원소로 갖는 집합, 2라는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에 제일 큰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찾아보니까 2를 고정시키면서 부분적 개수는 2를 고정시키면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되니까 2. 그렇게 해서 4가 된다는 거지. 진부분집합의 뜻은 뭐니? 부분집합이면서 자기 자신만 아니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항상 몇 개 존재한다 그랬니? 하나가 존재한다 그랬어. 그래서 2의 부분집합 개수에서 항상 1을 빼주는 것이 진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여기 부분에 설명을 한번 보자. 밑에 되어 있는 건 이제 설명 부분 왜 그래 되는지 한번 설명하는 거야. 집합 A가 A1, A, A3에서 세 원소의 부분집합에 속하는 경우, 속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 개수는 이렇게 되고, 진부분집합 개수는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지. 그 설명. 그 설명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 규칙성 있게.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뭐 했냐면 확률을 했었어. 확률을. 그래 뭐 어떻게 했냐면
동전 한 개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있어. 앞면 아니면 뒷면. 그러면 동전을 두 개 던지면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동전 두 개. 서로 다른 동전이야. 미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겠니? 이건 다 알겠지.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서로 다른 동전 세 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럴 때 이때부터 헷갈려. 6을 하는 친구 있고 잘 모르는 친구 있고 8이야. 8이야. 왜 8이냐면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또 두 번째 동전도 나와야 되잖아. 앞면 아니면 뒷면. 곱하기가 진행돼. 세 번째 동전도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왜 곱하냐는 거지. 이게 동시에 진행될 때는 곱하기야. 이런 예를 알고 있겠지. 한번 보자. 내가 오늘 외출하는 거야. T가 내가 외출할 때 입을 수 있는 T 종류 위에 그 T가 세 가지 있고 입고 갈 수 있는 바지가 몇 가지 있냐? 두 가지 있어. 그럼 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뭐야? TA라는 T를 입었을 때 바지 두 가지, TB라는 걸 입었을 때 바지 두 가지, TC라는 걸 입었을 때 바지 두 가지니까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지. 맞지? 그 동시에란 말은 뭐냐면 T 세 개를 T 하나 입고 T 입고 갈 수는 없잖아. 맞지?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세 개 중에 반드시 하나 선택되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 바지 중에 선택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동시에 진행될 때는 우리는 곱하기야. 동시에. AND의 개념이야. AND. 또는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음식점에 왔어. 음식점에서 한 개 음식을 시킬 건데 밥 종류가 몇 개 있냐면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면 종류 요리가 몇 가지 있냐면 두 가지 있어. 한 개 시킬 거야. 그럼 밥을 시켜도 되고 면을 시켜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2가 되어서 5가 되는 거야. 이때는 무슨 개념이냐면 OR의 개념이 들어가. OR. 이거나 어느 거 시켜도 상관없는데 하나 시키는 거지. 그런데 동시에 진행될 때 동시에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반드시 선택될 때 이때는 곱하기라는 거야. 봐봐. 첫 번째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럼 두 번째 동전의 시도 반드시 하나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시에 진행될 때는 곱하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동전 4개를 던지면 2의 4제곱이 되는 거지. 2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유사한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될까? 동전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 동시에.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아니? 서로 다른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진다고. 그럼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 두 번째 동전이 뒷면 나오고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를 이제 동시에 진행되니까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두 번째 동전도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주사위가 얼마? 6이 되니까 이렇게 24가 된다는 거야, 친구들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0, 1, 2라고 하자. 그러면 그 부분집합 안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0이라는 원소가 책에 표현을 한다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동전처럼 앞면하면 뒷면처럼 이 0이라는 원소가 그 부분집합 안에는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이거 동시에 진행되지. 그 집합 안에는 1이라는 원소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몇 가지? 두 가지. 역시 2라는 원소도 두 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렇게 봤더니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2는 고정되면서 여기에 뭐다? 원소의 개수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됐던 거야. 그렇게. 그 부분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진부분적 개수는 항상 한 개니까 빼기 1을 했던 거는 이제 당연히 2가 될 거고, 요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는 이제 해봐서 규칙성을 찾는 거야. 해봐서. 똑같은 요게 해석적인 차이인데, 원소가 2개일 때는 4개 되었어. 원소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할게. 자, 여기다 할게. 원소가 만약
한 개일 때는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 있냐면 공집합이 있고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 있지. 원소가 두 개이니까 네 개가 되고 한 개이니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세 개를 보자. 세 개. 요 경우 보자. 공집합 0이라는 원소 한 개, 1이라는 원소 한 개, 2라는 원소 한 개. 그 다음 두 개짜리는 뭐냐면 0, 1, 0, 2, 1, 2. 세 개짜리 자기 자신 0, 1, 2.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소가 어떤 집합에 한 개니까 부분집합 개수가 두 개. 맞지? 원소가 B라고 할게. 두 개니까 부분집합 개수가 이거. 원소가 세 개니까 부분집합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소가 n개라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이게 하면서 규칙을 찾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와 진부분집합 개수를 뜻을 정확히 선생님은 풀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우의 수로 예를 들어서 어떤 원소가 포함되고 어떤 원소가 포함되고 동시에 진행될 때 t하고 바지 예를 들면서 할 때는 다 곱하기. 이 원소가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포함될 수 안 될 수 있고 2의 거듭제곱. 그래서 원소의 개수만큼 2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줬고 거듭제곱.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소가 한 개인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구해봤고 원소가 두 개인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구해봤어. 그 다음 원소가 세 개인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구해보니까 이런 규칙이 생겼어.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는 2에서 원소의 개수를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요 18쪽의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 그 다음 이제 19쪽에 5번이야. 5번 부분은 많이 거의 100% 출제가 됐던 부분이야.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뜸해지는 부분이야. 한번 선생님 칠판을 지울 동안 한번 그 내용들 읽어봐. 읽어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천천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봐봐. 다음에 봐서 알 수 있을 만큼 필기를 해놓는 거야. 그래. 그러면 다음번에 생각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적었던 거 읽어보면 되잖아. 그 다른 방법은 없어. 이제 최대한 시간을 줄인다. 그게 최대한 우리 선행의 목적이지. 다 잊어버리면 왜 그래? 알겠니? 자, 한번 보자. 책 내용을 읽어볼게. A의 원소가 N개가 있다면 특정한 원소, 특정, 그 사이에 뭐 어떤 특정한 원소가 있겠지. 반드시 원소를 갖거나 같지 않는 A의 부분집합 개수는 다음과 같다 해야지. 그래, 이렇게 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외워서 풀어. 외워서 푼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그래 한 다음에 조금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숙제가 되는 거지. 선생님 해볼게. 어떤 집합을 A라 해서 1과 2와 3을 가지는 집합을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볼게. 여기서 부분집합 다 적어볼게. 공집합 자, 이렇게 부분집합이 8개가 있어. 부분집합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자. 개수? 이제 개를 오셔야겠지?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1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 부분집합 안에 1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부분집합 안에 1이 반드시 없어야 돼. 1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 어딨니? 하나, 둘, 셋. 1이 반드시 있어야 돼.
4개 있네. 4개가 되겠지. 그럼 1을 반드시 없어야 돼. 하나, 둘, 셋, 4개 되겠지. 공집합 1이 없잖아. 자, 그 다음 2와 3을 반드시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and 2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3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야. 부분집합 개수. 그 다음에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2와 3을 너무 해보시나? 그래도 보이긴 보이네. 그냥 회비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있네.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야. 2와 3이 반드시 있는 거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2와 3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2와 3이 둘 다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야. 몇 개냐면 2개지. 그 다음 2와 3이 반드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2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2하고 3 둘 다 안 가지고 있어야 돼. 오면 3이 있지. 이상 안 되고 요거는 하나, 2개네. 자, 좀 눈이 부셔서 조금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1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4개. 2와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2개,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것도 2개. 그러면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겠니? 적어볼게. 어떤 특정한 원소를, 특정한 1, 2 뭐 이런 거지.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랑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는 뭐다? 랑 같다.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개수나 포함하지 않는 거, 어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는 뭐다? 같다는 거야. 선생님,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지.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봐봐. 1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 A에서 1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1을 없애면 되지. 다시 1을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1을 없애고 부분집합 구하면 되잖아. 1을 없애고 부분집합 구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공집합 2, 3, 그 다음에 2, 3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개수는 뭐야?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 2,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라 하면 뭐 하면 되겠니? 2, 3을 없애보면 되잖아. 원소 1밖에 없지. 그럼 얼마? 2의 1제곱이니까 2, 1이 되잖아. 쉬워.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없애고 아예 문제 볼 때 원소를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개수를 구하면 되잖아. 부분집합 개수를. 그럼 이걸 왜 하냐고? 이거 때문이야. 포함하지 않는이나 포함하는이나 이 개수는 같다는 거야. 그럼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으로 풀려면, 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돌아가자. 야, 어떤 부분집합 안에 1이 반드시 있어야 돼. 1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1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선생님, 1을 반드시 있는 거랑 반드시 있지 않는 거랑 개수는 같다면서요. 그럼 아예 1을 빼쁘고 포함하는인데 포함하지 않는으로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야. 왜?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개수랑 포함하지 않는 건 개수는 같기 때문에. 부분집합 개수는. 그래, 1을 빼쁘고 생각해서 2의 제곱 빼쁘도 포함하는 부분적 개수는 똑같으니까.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 어떤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적 개수랑 포함하지 않는 부분적 개수는 같으니까, 어떤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문제를 풀 때 포함하지 않는으로
풀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해됐지?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포함하지 않는 걸 풀자는 거야. 자, 직관적인 선생님 예를 하나 두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어떤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어떤 집합? 집합 C라는 집합으로 원소가 1, 2, 3, 4, 5, 6, 7까지 있는 어떤 집합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했습니다. 1, 2, 3, 4는 반드시 포함하고요. 반드시 1, 2, 3, 4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5와 6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네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다시 문제 읽었나요? 1, 2, 3, 4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5, 6은 반드시 없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요? 이해를 합시다. 아, 선생님,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그 개수를 갖잖아요. 그래서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을 어떻게? 포함하지 않는으로 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 2,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건데 포함하지 않는으로 풉시다. 개수는 변화 없으니까요. 포함하지 않는으로 풀면 선생님 1, 2, 3, 4 없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포함하지 않네요. 5, 6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되나요? 부분적 개수는 2의 1제곱, 즉 2개가 된다는 거죠. 잠시만 생각하세요.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요. 지금 한번 볼게요. 1번 집합의 원소 중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적 개수. 동그라미 2번 특정 원소 M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적 개수는 어떻게 줍니까? 2에 뭐라고요? 예, N개에서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K, 포함하는 여기다 뭐다? M 이렇게 빼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논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통해서 직관적인 예를 통해서 규칙을 발생시키는 거죠. 특정한 원소가 뭡니까? 책대로 풀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걸 풀면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요. 1, 2, 3, 4 반드시 포함하는 거. 그러면 2에 얼마? 하나, 둘, 셋, 넷, 다, 7개. 2에 7제곱에서 포함해야 되니까 빼고 포함하지 않으니까 빼기 2. 물론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조금 이해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가자 이 말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특정 원소는 N개라면 갖지 않는 부분적 개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되어 있는데, 그거는 쌤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쌤 이제 방식이 조금 더 쉽겠죠. 밑에 19쪽에 예제 한번 볼까요? A라는 원소가 2, 4, 6, 8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돼서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적 개수. 그러면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갖는 것과 갖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를 같으니까 2, 4를 없다 생각하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역시 8을 원소로 갖지 않으니까 8이 없다고 생각해보고 그냥 남은 원소들에 대해서 부분적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4와 6 중간에 뭐로 되어 있나요? 쉼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쉼표 같은 거 동그라미 쳐주셔도 되고요. 제가 쉼표 같은 거 강조했죠. 왜냐하면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거 보면 쉼표 대신에 OR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OR일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시험에서 감각 없게 풀어버리가 맞다 이렇게 했는데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제발 그런 부분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2를 반드시 갖고 4, 6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니까 선생님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 개수랑 갖지 않는 개수는 같으니까 아예 2를 반드시 갖지 않고 4와 6을 다 아예 안 갖는 경우를 생각해서 2, 4, 6을 빼면 남은 원소가 8밖에 없으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되셨을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이 타임에서는 뭐를 했나요?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할까요? 부분집합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누가 물어보면 야 부분집합이 뭐야? 이러면 정의를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부분집합이 뭡니까? 두 집합 사이의 관계이면서 A가 B에 포함된다 할 때는 이제 컨테이너 약자 C를 기호화시켜서 이렇게 이지창, 전에 이지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A가 될 수 있는 제일 원소를 많이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얘기했고, 이 얘기를 통틀어서 뭐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A는 당연히 C에 포함된다. 뒤에 3단 논법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이해가 됐고요. 자연스럽게 도출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집합이 같다. 두 집합 A와 B 집합이 같다는 것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될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 얘기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진 부분집합 A가 B에 포함되면서 같지 않을 때는 진 부분집합 얘기했고, 그 다음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그 집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딱 괜찮다는 부분은 정리하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20쪽입니다. 이제 20쪽 16번 오야의 소수인데 진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중학교 사실 1학년 때 집합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서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지, 고등학교 1학년에 그 16문제, 18문제 내는데 이런 문제 내면 솔직히 아깝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출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 개수에 어떤 성질들과 있는가 그런 게 다루는 게 목적이죠. 즉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포함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한번 적어볼 수 있고, 부분집합의 뜻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17번 A는 6의 양의 약수 1, 2, 3, 6이 되겠죠. 그 위에다 살짝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부분적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2의 4제곱, 그 다음에 진부분적 개수는 2의 4제곱에서 1을 뺏는 거. 1과 6을 반드시 원소를 갖는다 했으니까 1,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1, 6을 아예 빼고 부분적 개수로 가면 되겠죠. 3을 원소로 갖지 않으니까 3 빼고 가면 8 되겠고, 세 번째 거는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필수의 7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보통 학교 시험에서 점수 주는 1번, 보통 1번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문제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꾸 공집합이라는 선입견을 자꾸 가지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꾸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자꾸 공집합으로 생각하고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을 생각하면 자꾸 힘든 거예요. 좀 유연하게 파트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죠. 이런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 다음 뭐다? 1과 2가 원소가 있고, 또 이런 게 뭐냐면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말이 길죠? 맞지?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또 A는 그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 문제 1번은 많이 기출된다고 그랬지. 자, 요거는 A의 원소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될까요? 돼. 이것도 돼. 이것도 돼. 이것도 돼. 선생님, 원소하고 집합하고는 이런 거 안 돼. 누가 이걸 가져왔대? 이거는 내가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공집합. 아까도 적었었잖아. 공집합, 모든 집합, 부분집합이고. 이거는 여기 원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져왔잖아. 또 되는 게 뭔지 아니? 이것도 돼. 여기서는 이걸 가져왔는 거야. 여기서도 이걸 가져왔는 거고. 이거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야. 그건 A의 뭐하니? 집합과 집합성이 포함되잖아. 그래서 정의, 기본을 충실하는 거야. 안 되면 연습하고. 이거는 공집합을 가져왔는 거야. 여기는 가져왔는 거 아니란 말이야. 공집합을 가져왔어. 공집합을 가져왔어, 얘는. 아니야. 그 다음에 1, 2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즉 여기서 가져왔는 거는 이거야. 이거 1,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가져왔는 거야. 선생님 같잖아요. 아니야. 여기는 이거 가져왔어. A의 원소 1과 2, 1과 2 얘를 가지고 왔는 거야. 얘를 가지고 왔는 거야. 얘를 가지고 왔는 거야. 그럼 얘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니? 이래 되는 거야. 이렇게 1과 2를 원소로 갖는 이걸 가지고 왔지. 이걸 갖는 부분집합을 했는 거야. 안에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안 되면 질문 천천히 자기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조금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야. 선생님은 예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1번 같은 게 놓치지 않고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이런 건 너희 이해가 되잖아. 이런 원소이다. 이런 건 이해가 되잖아. A다. 이런 건 되잖아. 근데 조금만 복잡하게 되면 힘들어지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 유사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시키면 똑같은 문제 1, 2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요걸 하나 더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A의 원소가 되고 똑같이 공집합을 가져왔는 거야. 색깔 다르게 할게 선생님이.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오면 얘를 가져온 거야. 얘는 A의 원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져오는 거지. 얘를 가져오는 거지. 노란색으로 할까? 원소를 가지고 와서 집합 교체했잖아. 집합이지.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지. 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거지. 이거는 공집합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거지. 1, 2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쳤으니까 이런 것만 좀 추가해줘도 된다는 거지. 그럼 앞부분에 너가 헷갈리는 게 뭐였어? 이거였지.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뭐가 된다 그랬어? 원소가 하나 있다고 그랬지. 이런 거 조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서 충실히 조금 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다뤄봤었어. 그럼 요거 정도 좀 삽입해주면 여기 학교 시험에 거의 1번 문제로 등장하는 문제라고 보면 돼.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가자. 필수 예제 8번 22쪽이야. 선생님 이게 3이면 되겠네요. 그거는 몰라.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 결국에 A 더하기 1은 이 1과 이게 있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1이 없잖아. 그럼 될 수 있는 게 얼마야? A제곱 더하기 2가 1이 되는 경우 한 가지랑 이런 것도 또 점수 주는 문제로 등장을 해. A 더하기 1이 얼마야? 1이 되는 경우가 있지. 굳이 얘가 3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한번 그런 걸 생각해봐. 그럼 A 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아유 안 되겠네. 제곱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니까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지. A가 I라고 해봐. 해당 사항이 없지. 그럼 여기는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겠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게 점수 주는 문제 구성이야. A가 0이면 집합 A 원소는 1하고 2네. A가 0이면 집합 B는 3